안녕하십니까. 최현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일본은 왜 미국을 선택했는가? 오늘은 2차 대전에 철저히 패망한 일본이 일본의 생존과 국익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일본 국가전략과 대정책의 기축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은 제가 2019년 9월 한미우호협회 폐지 영원한 친구들의 기구한 칼럼을 재정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칼럼의 글은 위 한미우호협회를 링크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나라인데요. 일본은 국가가 중요한 기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 지도자들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강성부국으로 성장시켜 나갔는지 알아보고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오늘의 우리 상황에 비추어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일본은 근세기에 세계의 열강들과 손잡고 아시아 제국을 휩쓸며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하고 급기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초강대국 미국과의 패권을 겨눈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2차 대전에서 패망한 후 짧은 기간 내에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세계 제3의 경제대국과 막강한 자위대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망한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을까요? 이러한 일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일본이 그렇게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들 지도자들은 과연 어떠한 국내의 정책과 전략을 선택하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했던 대외 정책과 전략 등을 일본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중반의 막부의 개국 시점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이 끝난 후 출범한 도쿠가와 에도 막부는 260여 년간 세국의 길을 걸었는데요. 그 결과 19세기에 들어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의 열강들의 서세 동점의 세력에 시달리게 되었죠. 우리 조선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러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4척의 군함이 일본 동경만에 나타나 위세를 가시합니다. 에도 막부는 그 유형에 그만 화들짝 놀라 굴복하고 이듬해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68년 막부의 무신 정권에서 왕정복고와 함께 메이지 유신이 단행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은 쇠약했던 일본이 일거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명치 유신과 동시에 일본은 군사개혁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메이지 군대는 처음에는 국내 안정을 위주로 하는 치안유지군의 성격을 띄었으나 중국 및 조선 등 아시아에서의 서양 열강이 각축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자국 안보에 눈을 뜨고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점차 외정군의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해외 점령 정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1880년대 서양 세력이 물밀듯이 아시아로 밀어닥치며 일본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죠. 위기의 국내 안보 정시하에서 근대 일본의 군사와 정치 토대를 마련하는 사람이 야마가타 아리토모 총리,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는 자신의 외교 정략론에서 주권선과 이익선의 논리를 펼치죠. 주권선이란 국가를 규정하는 국경으로 일본을 말하고, 이익선이란 국경에서 떨어진 지역이었지만 국가 이익과 관련한 경계선으로 결국 조선반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일본이 조선으로 진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천국과 러시아, 영국 등과의 각축전을 벌이다가 1894년 동아혁명을 계기로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굴복시켰으며 이어 영일 동맹을 맺어 영국을 우방으로 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일전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조선에서의 기득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일본의 이익선의 개념을 남만주까지 대폭 확장시키는 외교 정책을 선택합니다. 이후 일본은 국익을 위해 일본의 국방 자국권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남방자원 탈취를 위해 필연적으로 미국과의 일전을 구성하며 미국을 저지하기 위해 독일, 이태리와 삼국동맹, 소련과의 중립조약 등을 맺고 태평양 전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국가운명을 결정짓는 미국과의 일전을 앞두고 다국간 안보협력체제를 주도적, 적극적으로 구축해 놓은 셈이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비록 미국에 패전하고 말았지만 당시 일본의 위정자들의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여러모로 고심하고 다각적인 외교 전략과 국가 정책을 결심하여 구사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여 철저히 파괴되었던 일본, 이들은 단기간에 다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강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된 국토와 찢어지게 가난했던 빈곤의 경제를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일본이 미국을 선택했고 미일 동맹을 국가전략의 제1로 삼고 일관성 있게 유지 강화해온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원폭까지 얻어맞은 불구대천의 미국에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며 충성을 다하게 된 셈이죠. 일본의 미일동맹에 대한 출발은 패전 직후 패망한 일본을 부흥시킨 요시다 수상의 독트린, 즉 요시다 독트린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연합군 전사령부 점령 아래 일본 정권의 수장이던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주장한 일본의 외교 노선인데요. 요시다 독트린이 가지는 성격은 냉전 상황에서 스스로를 서방 세계,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제휴를 외교의 기조로 하고 안전보장 면에서 있어서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스스로의 방위력은 최소한도로 하고 경제외교를 중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의 안보 문제는 오직 미국에 의존하는 한편 군사적 예산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하고 일본의 경제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안보 무임승차론, 일본어로 말하자면 다다노리 안보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오직 경제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패전 후 일본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시대상황적 안보 정치에 따른 극동정책의 변화와 평화헌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2차 대전 직후 일본은 미소 양극체제를 중심으로 한 냉전기를 거쳐 소련 및 동국군이 붕괴된 냉전 종언에 이르기까지 냉전 초기에는 한반도 전쟁으로 시작한 재군비의 출발로부터 냉전의 종료 전까지 소련의 소위 해양 요새 전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 전략의 일환인 해양 전략의 전초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일본은 전후 오직 자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을 선택했고 70여 년간을 일관되게 대미외교를 국가외교의 기축으로 하여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전개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던 것이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미소 양대 강국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냉전체제로 진입하였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을 동맹국으로 하는 매우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했죠.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미일 안보체제가 출발했고 1960년 1월 19일 양국 간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신조약에 의하여 미일 안보 동맹체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한미동맹은 휴전 직후 1953년 10월 1일 미 워싱턴에서 변형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조인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한미 동맹 체제가 출발하게 되었죠.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에 편입하게 되면서 한국은 한미동맹 체제를, 일본은 미일동맹 체제를 각각 구축하게 되었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자연스럽게 우호협력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가 형성하게 된 셈이죠. 미일동맹체제는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미일동맹에 의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은 한국은 물론 세계 지역의 분쟁 발생 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역 오키나와, 요코스카, 사세보 등의 3해병기동군, 수리메프 전력을 비롯하여 해공군 최첨단 전력들이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죠. 또한 주일미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요코다를 비롯하여 요코스카, 사세보, 부텐마, 가데나 등의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어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추고 있죠.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주일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일본에 주둔하는 미 7함대의 활동은 아태 지역의 해상로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평시 영내 국가들의 안전한 해상무역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이정자들도 어려운 시기에 신중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한 바 있죠. 바로 슈퍼강대국 미국을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선택하고 동맹 유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점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국가의 이상과 국력이 신장했다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현재도 변함없이 공존 공영해야 할 동맹국, 우방국입니다. 국가안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우선적인 크리티컬한 국가 이익입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위협, 중국의 남진하에 동진하에 대만 위협, 경제 안보적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오늘의 대내의 안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어려운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항상 냉철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정세 판단과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간 근세 일본을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시켰고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불구대천의 미국을 가장 친한 우방으로 선택하여 대미외교를 국가전략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냉전 이후 주적 소련이 사라진 후에도 자국의 헌법적 가치의 바탕을 두고 국익을 위해 더욱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다국간 안보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적 선택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설사 한반도의 비핵화가 달성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에 계속 대처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안정, 공존을 위해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일본 등의 우방국과도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